한국과 벨기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한국 대표팀이 끝내 벨기에 대표팀에 패하면서 16강 행이 좌절됐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인을 돕기 위한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거리축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상가 렌트 중재안의 입법화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뉴욕 경찰이 불신 검문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는 한국과 벨기에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벨기에 대표팀에 패하며 16강 행이 끝내 좌절됐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1무 2패의 성적을 거둬 H조 최하위로 이번 월드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 44분 드프루가 선수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상황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32분 벨기에 얀 페르통원 선수의 골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또 알제리와 러시아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16강행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응원전에 나선 뉴욕 뉴저지 한인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 거는 진짜 수비진이 좀 안 좋았고 좀 더 열심히 썼으면 좀 더 막을 수 있었을 때 알제리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좀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정말 잘했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은 몇몇 선수의 자질에 대한 의문과 수비진의 실책 등의 문제점들을 숙제로 남겨둔 채 대표팀은 일찌감치 한국 팬심을 꾸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H조에서는 벨기에와 알제리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표결조차 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서 폐기된 동해병기 법안.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통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측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알바니 주의사당 하원 의원실을 돌며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목격했다며 김 의원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의사당 방문에 앞서 김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인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는 힘들 것이고 아벨라 의원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보좌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학부모협회의 주장은 오해와 억측이 있다며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법안을 강화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거리축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거리축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팰리세이드파크 거리축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팰리세이드파크 상공회의소가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야외 판매 활동이 금지된 상인들이 거리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팔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여 업체가 참여한 올해 행사는 각종 의류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20%에서 8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용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한 개 사시면 하나는 프리로 드리고 50%, 70%까지 세일을 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다 구입하고 싶을 만큼 다양한 품목, 좋은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기간을 맞아 일정 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월드컵 축구 선수 스티커를 기증하는 한편 이번 주 토요일에는 PNC 뱅크 앞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사고 팔기 코너가 마련됩니다. 오는 토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토요일 날은 직접 저쪽 지금 PNC 뱅크 앞에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장터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특히 오늘도 한국 축구가 있는데 이렇게 월드컵 파니니 스티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거리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펠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상가 렌트 중재하는 세입자가 렌트 횡포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관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렌트 조정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수포로 돌아갔던 뉴욕시 상가 렌트 중재안의 입법화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 총연합회가 뉴욕시 내 상가 렌트 구속 중재안 입법화를 재추진합니다. 브랑스 18지역구 민주당 시의원 애나벨 팔마 의원은 다음 달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상인 총연합회 김성수 회장은 매년 10,000개에 달하는 업소가 리스 갱신을 보장받지 못해 그간 키워온 가게를 팔지도 못하고 손들고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상가 렌트 구속 중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기존 테넌트가 범죄나 마약 거래, 건물 파손, 렌트 미지급 등에 연관되지 않는 한 기존 테넌트에게 리스 재계약 우선권을 제공할 것과 리스 계약 기한을 최소 7에서 10년으로 제정할 것, 테넌트와 랜로드 간 희망 렌트 차이가 너무 크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소상인 총연은 법안이 상정되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로비 활동을 펼쳐 법안의 현실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가 렌트 안정법안은 지난 2009년 뉴욕시 소상인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지만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추진했다 아쉽게 한 표 차이로 부결됐던 법안이 20년 만에 다시 수포로 돌아갔고 올해 또다시 재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오는 가을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의 공항들에서 30분간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전에는 요금을 내고도 느린 인터넷 속도에 짜증이 났는데요. 무료 시간 이후에는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보다 향상된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가 같은 날 관할 공항인 뉴욕 JFK, 라과디아, 뉴저지 뉴아공항에서 30분간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인터넷에 접속 시 시간당 4.95달러 또는 하루 7.95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항만청이 공항 인터넷 제공업체 보잉고와 지난 1999년 맺었던 계약을 갱신하고 10년 연장안을 승인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공항 이용객들은 이르면 오는 가을부터 하루 약 30분간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20곳 가운데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뉴욕 일원의 공항들을 포함해 5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게일 브루어 맨해튼 보로장은 보잉고의 인터넷 무료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의 회장은 뉴욕과 뉴저지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으로 그간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았던 점은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승객들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개가 넘는다는 비영리 단체들. 하지만 대부분 영리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뉴욕시 의회 비영리 단체 보조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의회가 비영리 한인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2015 회계년도 지출 예산 수정안에서 한인 비영리 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을 33만 150달러로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2만 6,700달러로 160%가 증가한 것입니다. 단체별 수의 현황을 보면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14만 250달러로 가장 많은 보조금이 책정됐습니다. 민권센터는 7만 9,500달러, 뉴욕 가정상담소 4만 7,900달러, 시민참여센터 1만 5,000달러, 그리고 퀸즈 한인회가 1만 1,000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지원금의 증가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의원들의 자유재량기금 제도가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비영리 단체들은 헬스케어, 노숙자,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 서비스나 아동, 타가, 언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비영리 단체를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총기 관련 범죄, 뉴욕 경찰이 불신 검문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불신 검문의 감소가 총기 범죄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윌리엄 브렌튼 경찰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취임 초부터 불신 검문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브렌튼 국장도 총기 범죄와 불신 검문의 상관관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올해 들어 불신 검문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올 1월에서 3월 이뤄진 불신 검문 건수는 14,261건으로 작년 동기 99,788건에 비해 85.7% 떨어졌습니다. 맨해튼의 69가 관할 경찰서에서는 3개월 동안 단 11건의 불신 검문이 이뤄져 작년보다 99.1% 감소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나 히스패닉 남성을 표적으로 불신 검문이 불법적으로 이뤄진다는 논란과 불신 검문이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맹의 크리스토퍼 던 국장도 20년간의 범죄 기록을 보면 불신 검문이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뉴욕 경찰은 불신 검문을 현저히 줄였지만 최근 총기와 관련된 범죄가 잇따르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총기 범죄는 작년보다 11%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인구 증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물론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그리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도 아시안 인구 증가율이 타인종을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인구 센서스 이후 아시안 인구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9.7%, 백인은 1.5%, 흑인은 3.4%를 나타냈습니다. 전국의 전체 인구 증가율은 2.4%였습니다. 아시안 인구 증가는 특히 해외 이주자 유입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증가한 아시안 인구의 61%가 해외 이민자였습니다. 아시안 인구 증가율은 사우스다코다가 26.96%, 노스다코다가 22.6%로 가장 높았고 뉴욕, 뉴저지는 각각 9.5%와 8.7%를 나타냈습니다. 수적 증가로는 캘리포니아가 36만 6천여 명 증가했고 텍사스가 14만 9천여 명 증가했으며 뉴욕이 12만 8천여 명으로 세 번째, 뉴저지는 7천여 명이 증가해 4위를 기록했습니다. 퀸즈 카운티는 아시안 인구가 3만 8천여 명 늘어 수적으로는 뉴욕주 전체 카운티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은 주 평균 8.7%보다 낮은 7.4%를 나타내며 주내 62개 카운티 가운데 42번째였습니다. 대신 브루클린이 12.3%로 나타나 뉴욕시 일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수적 증가 13,000여 명으로 2위, 같은 기간 증가한 전체 인구의 65%가 아시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